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쯤 경험하는 통증에 대해 의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증은 단순히 아픈 감각을 넘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생리학적 경고 신호이자 신경계가 복잡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적 결과입니다. 오늘은 통증의 정의, 종류, 발생 기전, 그리고 나이와의 연관성까지 통증을 전반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증이란 무엇인가? 의학적으로 통증은 조직 손상이나 잠재적인 손상에 대한 불쾌한 감각적 정서적 경험으로 정의됩니다. 즉, 단순히 감각이 아니라 정서적 인지적 요소가 결합되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국제통증연구협회에 따르면 통증은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극이라도 개인에 따라 그 강도나 불쾌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수준의 손상일지라 해도 어떤 사람은 살짝 찌릿하다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아파서 참을 수 없다라고 느낍니다. 이 차이는 신경계의 민감도, 과거의 경험, 심리적 요인, 유전적 요인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통증의 생리적 기전. 통증의 시작은 통각수용기인 노시셉터에서 비롯합니다. 이는 피부, 근육, 관절, 내장 등에 분포하는 특수한 감각신경 말단으로 기계적 자극으로 눌리거나 찢기는 듯한 자극, 열 자극, 화학적 자극 등에 반응하여서 전기적 신호를 생성합니다. 이 신호는 말초신경을 따라서 척수로로 전달되고 척수 후각에서 1차 시냅스를 형성합니다. 그 후 척수 시상로를 통해 시상으로 전달되고 마지막으로 대뇌피질인 소마토센서리 코르텍스에서 인식되어서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작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서브스탄스 P, 글루타메이트, CGRP 등이 있고 통증 조절 과정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엔돌핀,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억제성 물질들이 작용합니다. 즉, 통증은 단순히 한 부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말초, 척수, 뇌로 이어지는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의 협동작용인 것입니다. 3부, 통증의 종류. 통증은 발생 원인과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급성 통증. 갑작스러운 자극이나 손상에 의해 발생하면서 보통 조직이 회복되면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수술 후의 상처에 의한 통증이나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기는 타박상, 골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통증은 생리적으로 몸의 방어 기전의 일환입니다. 두 번째, 만성 통증. 만성 통증은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조직의 손상이 사라진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를 의미하면서 대부분의 경우를 만성 통증으로 분류합니다. 회복 이후에도 통증 자체가 남아서 하나의 질병으로 변한 상태로 중추감작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신경이나 중추신경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주로 화끈거림이나 전기가 찌릿한 느낌, 그리고 저림 등으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대상포진후, 신경통,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시민성 통증. 뚜렷한 조직 손상이 없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으로 인해 통증이 증폭되어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실제 뇌 영상 연구에서도 통증 관련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찰됩니다. 4부,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 통증은 본질적으로 경고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리고 손상 부위를 보호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발을 다쳤을 때 통증이 없거나 느끼지 못한다면 계속 걷거나 자극을 주어서 손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겠죠. 따라서
통증은 생존에 필수적인 생리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통증이 경고를 넘어 지속적인 고통으로 변할 때입니다. 이 경우 뇌와 척수에서 통증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강화되거나 억제 회로의 기능이 저하되어 통증의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5부, 나이와 통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통증이 더 많이, 더 오래 경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퇴행성 변화로 인한 구조적 손상, 예를 들면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통증 조절의 시스템 변화.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엔돌핀, 세로토닌 등의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감소하면서 통증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우울감, 고립감, 수면장애 등은 통증 지각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따라서 고령층의 통증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신경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젊은 환자들보다는 고령의 환자분들의 치료가 더 쉽지 않았습니다. 6부, 통증 관리의 현대적인 접근. 최신의 통증 치료는 단순히 진통제 투여를 넘어서 신경조절, 인지행동치료, 물리치료, 운동요법, 심리치료, 그리고 최근에는 중추감각을 조절하는 약물치료까지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군으로는 엔세이드, 항경련제, 항우울제 등이 있고 신경차단술, 고주파 치료, 척수 자극기 등의 시술적 치료도 병행됩니다. 결국 목표는 통증을 완전히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통증으로부터 삶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통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기전과 의미를 이해하면 단순한 고통이 아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나의 통증이 경감되거나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사고가 만성 통증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이 있으니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통증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 해결사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